첫 주제는 거친 브라더로 잡았습니다. 형제죠. 누구 얘기냐면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또는 한 번 형은 영원한 형,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동생격인 장제원 의원이 형격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선관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넣은 걸 두고, 이른바 꽂아넣기를 한 거 두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의 해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적 채용 논란이 더 거세는데 이 부분 좀 뒤에 짚어보고, 이 권력의 두 핵심 형제가 또 다투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불편한 질문은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두 분의 의견 차가 있는데 형제는 형제가 맞네요. 저렇게 딱 하는 거 보면은 뒤에서 뭐 아닌 척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전 저게 낫다고 봐요, 사실. 예. 그리고 뭐 뒷담화보단 앞담화가 낫다. 낫죠, 앞담화가. 예.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 자체에 대해서 크게 토를 달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전에 뭐 전주에 영화는 뭐 브라더, 한 번 형은 형, 점심도 먹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오찬했죠. 예, 거기 안철수 의원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월요일 날 주가 바뀌자마자 이러니까 뭔 일 난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냥 두 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권성동 의원도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이렇게 형제끼리 전화하면 되잖아요. 형, 이건 좀 심했어. 이건 좀 형이 잘못했다고 해.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걸,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쓰는 건 뒤에서 흔드냐 앞에서 흔드냐, 이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전화번호. 제가 알고 있는데. 농담이고요. 사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수위 비서실장을 하면서 어쨌든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인선에 깊숙이 장제원 의원이 관여한 거를 세상이 다 아는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 속에 왜 장제원한테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는 청탁을 보통 하는 분과 받는 분이 있으면은 그걸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받는 쪽에서 압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탁을 한 분이 자기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매우 좀 솔직하고 담백한 분이 아닌가. 근데 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수위 비서실장인데 당에서 압력이라 받는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졸지에 그냥 그 권성동 원내대표 아랫사람 비슷하게 압력을 당한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무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이 너무 나갔죠. 아무리 이제 대통령실 인선이 공채가 없는 그런 어떤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이 지인의 아들을 꽂아넣기 했다라는 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구급인 게 참 안타깝다. 최저임금 받아서 강릉 촌놈이 어떻게 사냐. 세상에 최저임금 받는 다른 촌놈들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여러모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거친 표현, 이 거칠다라는 말은 장제원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명도 하고 정무적으로 좀 바로잡을 겸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인인 우 씨는 내가 추천했다. 지인의 아들이죠.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로 넣어줄 줄 알았더니 9급으로 넣어줬더라. 9급으로 넣어주다 보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 오히려 내가 미안했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 지적할 게 무지 많아요. 일단 강릉 분들은 강릉 촌놈이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철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이 얘기 듣고 제가 최근에 울산 지역에 있는 곧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을 9급으로 그 이제 채용 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의원실에요? 순간 갑자기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또 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수십만 명이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너무나 나가도 너무 나간 그런 그 발언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겉에 보이는 발언보다 이런 발언이 오가고 있는 이 구조가 너무 희한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되게 저도 이제 원내대표실 스텝으로 일했었지만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이게 뭐 사적이든 아니면 공적으로 진짜 필요한 뭐 정무적으로 필요한 인사라고 해도 추천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다른 의원을 통해서 하는 건가? 우리 무슨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도 아니고 지금 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원내대표와의 이 관계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다. 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사람을 꽂아넣기가 민주당에서는 그게 이제 예전에 원내대표실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과 이런 정무적인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랑 뭐 이런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다른 뭐 이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사실 아무리 실세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다른 그 이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채용 청탁을 했다, 압력을 넣었다. 이 구조가 지금 작동한다는 게 사실은 대통령실의 인사 전반이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거는 원내대표 이전에 저희가 선거를 치를 때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 권성동, 장제원 이 두 분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의 잣대로 일반 그냥 평의원, 장제원 의원, 원내대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니죠. 그런 관계가 실제로는 이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어떤 그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런 사적 채용의 그 기본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이게 말이야 뭐 굉장히 많이 또 일단 뭐 저희도 같이 분노하는 상황이지만 예, 인수위 시절에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통해서 하면 되는데 대통령실이 취임한 뒤에는 장제원 의원이 아무 직함이 없는 상태인데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인사를 했다.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 걸 떠나서 구조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는 예.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전-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라고 윤희석 생각되고요.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후 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이런 소위 말하는 청탁을 한 거냐? 전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훨씬 그 전에 채용이 이루어졌고, 당시에 이제 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이력을 바탕으로 저는 사실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을 저는 그냥 추천이라고 좀 순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인력들 내지는 대통령과 그 전에 어떤 뭐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파트너였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런저런 추천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저는 이 그 추천 과정 자체가 이런 절차 자체가 뭐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추천 절차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급이 아니라 9급이고 압력이 있었고 강릉 촌놈이고 이런 단어나 말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채용 절차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막 문제를 삼기에는 이분이 이미 캠프 내에서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보다는 권성동 대표의 언행이 다소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장제원 의원은 권 대표가 7급을 부탁했으나 9급이 되었다는 것도 기억이 없다. 오늘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우씨 역시 업무 능력과 이력, 선거 공헌 등을 고려해 발탁되었고 직급을 부여받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압력을 넣었다라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압력을 받았을 장제원 의원은 압력을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게 좀 과도한 상상일 수 있겠지만 이게 영원한 형, 영원한 동생 관계로 해서 그래 보면 형은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동생은 이게 권성동 의원이 뭐 힘센 형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압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볼 때는 이제 행정요원을 이제 급수로 사람을 이렇게 급수로 뭐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꽤 됩니다. 예, 전체 직원 막 오래 계신 분까지 뭐 400~500명 되는데 예.
이 인수위 단계에서 대통령실을 새로 꾸릴 때 아마 급수 따라 이렇게 하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2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7급, 9급 이렇게 행정요원으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한 것까지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 뭔가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압력을 줬는데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부인한다 이런 거는 전제가 성립이 안 되죠. 기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예. 근데 이 문제를 저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벌써 몇 번째 논란입니까? 커바나 컨텐츠 직원들 2사람 사적 수행 논란이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채용된 거였고 또 윤 대통령 외가 쪽 육촌 조카 이 캠프에서부터 일했던 동지다. 예. 이래가지고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죠. 극우 유튜버 누나 도대체 채용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채용이 됐는데 뭐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이번까지 결국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구성은 패밀리 비즈니스이거나 프렌즈 비즈니스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선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급기야 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누구나 다 대통령실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건 뭐 민주당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향후에 다양한 진로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스펙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때문에 그게 7급이든 9급이든 그 9급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 권성동 의원 말씀이 부적절하기도 했고 단지 얘기가 부적절했던 게 아니고 이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되신 중진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선관위원회 아들을 예.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청와대에 꽂아 넣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인식이나 문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다룰 건데요. 이걸 약간 정리를 하면 지금은 권성동 의원의 거친 표현, 구급 공무원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데 추천했다 이 부분을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인의 아들 그러니까 사적 채용 문제를 다루고요. 이게 공정하냐의 문제. 그리고 뒤에는 선관위원회 또 아들이잖아요. 이 부분 정치적 중립성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차례차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급 공무원 관련 얘기한 걸 두고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패러디가 많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 대세는 권성동 공무원이다. 뭐 이런 근거 있는 합격 자신감을 공개합니다. 이게 이제 벌써 네티즌들이 만들고 있고요.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한 유명 학원의 이름을 따서 공무원 합격 이름은 권성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패러디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요. 구급 공무원 합격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취업 로비 의혹이 있었던 강원랜드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대행이 이제 문제가 된 공무원 우 씨의 경우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됐다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아니다. 사적으로 대통령실에 꽂아 넣는 게 어떻게 공정하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의 얘기와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의 청와대도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구급 공무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대선 과정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그리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릉 우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이 아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 먼저 이제 사적 채용이다라고 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미 캠프에서부터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이 사적 채용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지우는데 정치공사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그 지인의 아들을 특정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넣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 캠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캠프 구성부터 봐야 됩니다. 자 아무리 유력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 있질 않아요. 경선 단계부터는. 그러면 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보셨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냥 뭐 도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무슨 뭐 사촌 동생 친구 누구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일을 하다가 좀 커지고 공식 조직이 되고 당선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들도 예를 들어서 당선 전에 아무것도 안 했다가 당선된 후에 내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래서 채용됐다면 저도 굉장히 공격을 할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캠프가 처음 시작됐을 당시 작년 6월, 7월 요때부터 시작해서 쭉 몇 개월을 일을 했단 말이죠. 물론 사적인 인연이 있어서 캠프에 참여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방금 말씀드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캠프를 같이 하다 보니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공헌한 것도 있으니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정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유력자가 압력을 넣어서 된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렇게 방어하는 건 예. 아닌데 한국 정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자꾸 또 민주당 얘기하면은 왜 자꾸 전 정권이랑 비교하냐고 예. 하는데 5년 전에 캠코더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 그거 갖고도 공격했었습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구 행정요원도 캠프 인사 아니냐라는 저는 말씀인 그렇게 거죠? 봅니다. 예. 장채민 의원님은 어떻게 답답하네요. 이게 단순한 설화다. 그냥 말 잘못한 거다라고 보는 건 정말 저는 그 인식에는 진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이게 대통령실이라는 구조 자체가 무슨 뭐 시험 봐서 뽑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이제 그간 해온 일들을 좀 판단해서 채용을 하는 거기는 한데 저도 예전에 비서관 할 때 가고 싶었어요. 청와대. 당시 청와대 예. 들어가고 싶었고 이 대선 기여도나 당의 기여도로 따지면 이분보다 훨씬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보좌진들, 당직자들 그리고 이렇게 캠프에서 합류했던 여러 전문가들 집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집단 중에 실제로 저희 할 때는 예를 들면 수석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 정해지면 이분들이 팀을 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종의 이제 기능과 조직과 예. 이런 게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실제로 실무 스태프들을 이분들이 꾸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했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요런 그 기능을 좀 이런 업무를 잘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추천들이 또 의미가 있기도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다기보다 정말로 그냥 완전히 이 사적인 인간관계만으로 우회해버린 그런 상황인 캠프에서 거잖아요. 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우씨의 아들을 우씨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역시. 근데 우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으로 뽑으려면 먼저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있든지 추천을 해달라는 게 있었든지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흔히 기여도라고 하는 게 예. 예를 들면 해당 수석실이든 비서관이든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스펙이나 내용들을 예. 짜놓고 보통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실제 배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 이제 저희들은 그 이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저희 예를 들면 정책실 어느 파트에서 뭐 일자리 파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전문성들을 고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런 방식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사적용 채용 아니, 논란이나 이거 이런 제가 것들이 자꾸 거의 말을 없을 텐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실은 아무 원칙도 없이 이념만 가지고 사람을 막 뽑는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 그런 짓을 해요? 지금 그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죠. 왜 보시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7급, 9급 이런 직원들 몇 명에 대해서 지금 인사 관련한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직원이 250 이상 쫙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 대통령실을 완전히 엉망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너무 과하잖아요. 제가 캠코더 인사에 대해서 캠코더 딱 한마디 했다고 또 그렇게 공격하시는데 공격이 자꾸 아니라 이렇게- 그때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아니, 했거나 단계를-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누가 생긴 들어도 문제라는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예. 단계를 자꾸 넘어가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 요 9급으로 채용된 분 아니면 또 뭐 어떤 저 친구의 아들분이 뭐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명, 5명 정도 되는 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또 지적하실 게 뻔해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일을 같이 다 했었고 제가 압니다. 그거를 일을 다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공로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예. 거지. 그런 평가 과정이 없이 사적 인연만 가지고 자꾸 됐다는 식으로 뭐 말씀하시면 열심히 해명을 하시는데 이런 거죠.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사람을 채용할 때 공채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모든 정부. 보통 이제 국회에서 오랜 그런 경험이 있거나 당에서 오랜 경험이 있거나 어떤 분야의 특정한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로를 발탁됐다 하더라도 뭐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서 뭐 공을 세웠거나. 근데 지금 논란이 됐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데 해당이 안 돼요. 커버나 컨텐츠 직원들 2명 여사가 편하게 생각한다. 이래서 그냥 채용이 된 겁니다. 육촌 무슨 외가 쪽 이 캠프 때부터 일했던 동지다. 이분도 캠프 때부터 역할을 했다. 캠프 때부터 그보다 훨씬 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사실은 기여가 많고 더 높은 직급에서 일했던 분들도 못 들어간 분들이 허다하고 우리 썰전 라이브 패널로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그러니까 과연 이분들이 그런 사적 인연이 없이 이분 그 논란이 됐던 우모 씨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석에 삼촌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운전 수행하고 예. 그리고 그건 황 씨예요. 부친하고도 그 우 씨가 아니고 아니 황 이분도 씨예요.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에요. 부친하고도 잘 알고 기사에 섞였어요, 따르면 섞였어. 이제 우 씨와 황 씨의 아들이 둘 다 삼촌으로 불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우 씨와 황 씨에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차벽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압력을 넣었다. 7급으로 넣어주라 그랬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분을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기에 그분 예. 아버지하고 그분도 훨씬 더 인연이 길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역 유지고 저는 아버지가 선관위여서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원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당의 중진이 청와대에 내가 아는 지인의 아들을 꽂은 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적 채용이 아니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인사농단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대통령 유력 주자의 캠프에는 그 전에 그 후보자가 꾸려왔던 정치적 집단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뭐 이명박 때는 이른바 뭐 안국 포럼이라고 불렸던 인사들이 대거 이명박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신의 정치적 집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전문가도 있고 보좌진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들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시절에 말 그대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됐고 또 내지는 자신이 검찰로서 활동했었던 인사들과 또 같이 합을 맞췄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의 캠프에서 우리가 봤던 정치인들에 대한 구성이랑은 좀 많이 다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 캠프 구성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적으로 거의 의존이 되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추천이 됐었고 그 추천된 인사가 캠프에 실제로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채용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나무라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을 마치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그 추천이 됐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된 것, 그리고 9급 공무원을 폄훼한 것처럼 된 것, 이런 발언 자체가 좀 수위를 넘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은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부터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상할 것이 없는 과정이었거든요. 절차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실수라는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캠프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 우 씨와의 연관 그것 때문에 채용한 게 아니라 아들 우 씨의 활동을 보고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한 거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아버지 우 씨와의 관계가 훨씬 깊었고 뭐 후원금도 이제 물론 아들이 냈지만 1,000만 원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사적 채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버지가 정치적 중립성의 생명인 강릉시의 선관위원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알고 있었다. 뭐가 문제냐?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구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느 집안이든 부자 간의 정치 성향이 일치하는 집안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은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상당수 집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 때 아버지 아들이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이 권성동 의원이 오랫동안 선관위원을 알고 있었고 선관위원이 아들에게 저희가 앞서 얘기한 사적 채용 논란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고 의심할 만한 얘기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관위원이 과연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릉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강릉 선관위에서는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 같고요.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죠. 아들이 뭐 미성년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아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아버지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일은 좀 이상한 건데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천 경위를 보면 추천이 아니고 압력이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압력 경위를 보면 이게 아버지와 무관하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오랜 지역 유지로서 지역에서 지역 정치하는 분들은 그 아버지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권성동 의원도 오랜 친분이 있었을 거고 물론 그분이 뭐 그런 친분이 있다 그래서 선관위원으로서 중립성에 어긋나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이 해당 그 논란이 됐던 구급 공무원 우모 씨의 추천 경위를 보면 그 아버지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고 또 권성동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예. 저는 그 앞서 얘기했던 말실수의 연장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 지금의 표정이 모든 걸 아니 말해주셨으니까 안 근데 하셔도 되는데 그 하시겠습니까? 권성동 해야죠. 아, 예. 권성동 의원이 이제 해명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저까지 얘기가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본인한테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는 거는 제가 봐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릉 선관위원회에서 이걸 심각성을 좀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추천해서 캠프에 들어오는 그 이후부터는 모르지만 그 전 단계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는 권성동 의원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과 그 아버지라고 하시는 선관위원 간의 관계 그거를 더 봐야 되는 문제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해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서 의혹을 키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4선 국회의원인데 선관위원을 모를 수가 없지 않냐. 대부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전 동구 선관위원 누구신지 잘 모르거든요. 예. 아세요? 보통 자기 해당 선관위에 도봉갑이잖아요. 선관위원을- 선관위원 아십니까? 도봉구 선관이죠. 도봉구. 도봉구. 선관. 선관위원들을 선관위원. 아세요? 선관위원들은 알죠.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 항상 그 감시 이렇게 하러 나오시거든요. 선관위 직원들을 알죠. 직원들은 다 그러니까 알죠. 선관위 직원들은 저희가 직원은 알죠. 선거하면서 계속 네. 이제 보는데 현역이 아니라 선관위원들은 사실 진짜 선거관리위원은 볼 일이 없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알던 분이니까 선관위원이 됐다더라 이런 일종의 이제 근황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사선인 거랑 뭐 선관위원을 뭐 무조건 알 수밖에 없다. 이것도 논리도 굉장히 이상하고 정치 성향 얘기는 정말 완전히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권성동 대표가 오히려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뭔가 이게 의혹이 좀 드는데 예. 이를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중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들여다 봐야 되는구나. 이 강릉 선관위도 그런 여타의 정황 때문에 오히려 또 신속하게 여태 지금 그러면 강릉의 선거 관리는 해당 지역구 의원과 선거관리원이 아주 친밀하게 아는 사이일 수가 있어서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런 예. 좀 조사도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보통 이제 들더라고요. 그런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관할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유지들을 선관위원으로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강릉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큰 기업을 하는 분이고 또 강릉시에 관급 공사를 많이 한 분이어서 권성동 의원처럼 강릉의 중진 의원이 그분을 모를 리가 없죠. 선관위원이었고도 모를 리가 없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아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알 수는 야, 있겠지만 당연히 알 수는 있는데 저분이 그분의 아들을 내가 청와대에 꽂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보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권성동 의원 그 이 정선 카지노 강원랜드 취업 강원랜드 취업 그 청탁 취업 비리 이걸로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때 논란도 많았고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해명을 하고 했는데 그때 기억을 다 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이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런 논란들, 아무튼 선관위원회 아들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다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은 부적절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에서 오늘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따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적이 무너졌다라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예, 일단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되게 많이 방어를 하시는데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솔직히 방어 안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의 공정성이든 아니면 이 인사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틀을 잡혀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일들이 돼 나가잖아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완전히 그냥 블랙홀로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또 이 지금 문제의 중심이어서 좀 복잡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당 차원에서든 뭔가 이 대통령실에서 좀 더 훨씬 문제를 좀 그 클리어하게 만들고 예. 가야 이후에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부터 그냥 아예 이제 뭐 매일 하는 도스태핑에서도 이렇게 말조차도 안 해버리고 뭐 이런 어떤 굉장한 이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거는 정말로 이제 늪에 빠질 것 같은 걱정이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계속 이제 인사 문제 때문에 저희 국정 지지율도 좀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도 이걸 막 간단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지 않고 뭐 이제 새기면서 보고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해명 과정에서 계속 설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있어서도 사실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귀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인사 문제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브레멘 음악 때처럼 하나가 다 멈춰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또 느껴지는 저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지금 인사 문제가 국민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거면 이제는 우리가 좀 윤석열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는 훨씬 더 눈높이를 높여야 될 필요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번 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리는 절차라기보다는 이번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 해명 이 부분이 예.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만 보면은 저는 이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아니 지난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지난 정부 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안 했잖아요. 보름 정도 그것만 해도 그렇게 저는 뭐 대응했을 가능성이 컸죠. 상당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윤석 대변인님 원래 되게 합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제가 일단 볼 강동갑 때는 조강특위가 끝나야 그게 좀 가능하니까 그거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오래 지나야 될 것 아, 같고 그래요? 그거랑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논란이 이런 논란 채용 논란이 지금 바로 생긴 게 아니라 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슬슬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라는 걸 파악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미리. 예. 그랬다면은 조금 더 준비가 돼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명이 지금 권성동 의원도 질문을 막 받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 자기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지금 해명 양상이 흘러가서 지금 조금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적절한 표현들이 예.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어디까지나 대통령실의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준비된 어떤 대응을 했으면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든다 이 말씀 제가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하시고도 대통령실로 못 가고 썰전 라이브 패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누구인지 제가 대충 알겠는데. 있잖아요. 예, 다 알겠는데. 저기 제가 아는 몇몇 이모 의원, 김모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국회의원 안 하겠다. 나 그냥 방송하겠다. 이런 분도 꽤 있어요. 그냥 뭐 하는 말일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물론 이제 패널보다는 대통령실 가고 싶어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썰전 라이브 패널 폄훼 발언으로 비칠 수가 있어서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아니죠. 예. 다른 방송에서도 만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